2016년 홍콩. 한 북한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선 보위부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죠. 단 20분, 실패하면 죽음, 성공해도 가족은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을 제가 지금 서울 대치동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메달이 왜 사형선고가 됐고 8살 소녀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강사가 됐을까요? 이 믿기 힘든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9년 북한 평양의 한 낡은 아파트. 8살 소년 리정렬은 또다시 깜깜한 방에 홀로 갇혔습니다. 9구단 7단을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밖에 나오지 마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죠. 이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9구단 하나 못 외우면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는 곳. 정전은 일상이었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리정렬. 밖에서는 친구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오직 숫자와만 대화해야 했죠. 하지만 이 소년의 눈빛은 달랐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숫자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혼자 상상했어요. 저 너머에는 정말 자유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물론 이런 생각은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을 동경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였으니까요. 리정렬은 작은 공책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공책을 천장 틈새 깊숙이 숨겼죠. 북한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가르쳤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다.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리정렬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2005년 12살이 된 리정렬에게 운명을 바꿀 편지가 도착합니다. 동무는 조국의 영광을 위해 선발되었소. 북한 최고 수학영재 양성기관인 제1중학교 입학 통지서였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단 30명만 선발되는 김정일이 직접 관심을 두는 그곳이었죠.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배급도 더 받을 수 있고 당에서 특별 관리를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리정렬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첫 수업날 담임 선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개인이 아니다. 너희의 두뇌는 조국의 것이다. 매 순간 감시받고 있음을 잊지 마라.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하루 16시간을 오직 수학만 공부했습니다. 국제 올림피아드를 위한 특별 훈련이었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체벌이 따랐고 성적이 떨어지면 퇴출이었습니다. 퇴출은 곧 탄광행을 의미했어요. 리정렬은 매일 밤 천장의 틈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학년 선배 한 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왔어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고 그 선배는 공개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리정렬은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되지 말자. 기회가 오더라도 신중해야 해. 2010년 17살이 된 리정렬에게 생애 첫 기회가 왔습니다. 콜롬비아 수학 올림피아드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선발된 거죠. 출국 전날 보위부 요원이 대표단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는 조국의 얼굴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남은 가족이 책임진다는 걸 명심하라.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본 세상은 경이로웠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광활한 하늘, 끝없이 이어지는 대지. 리정렬은 깨달았죠.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콜롬비아에 도착해서 본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어요. 거리엔 다양한 음식들이 넘쳐났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대회장에서 리정렬은 한국 대표단 학생들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농담하고 웃었어요. 선생님과도 편하게 대화했죠. 리정렬은 의아했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강제로 온 걸까? 아니면... 대회 결과는 은메달과 팀 5위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적이었죠. 하지만 북한 인솔 교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못 땄다. 본국에 어떻게 보고하나. 귀국 비행기 안에서 리정렬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가르친 나만의 모습이 정말 맞는 걸까? 한국 학생들은 행복해 보였는데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뒤 리정렬은 비밀 장소로 소환됐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 이제부터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동무는 사이버 전사가 될 것이다. 서방의 은행을 해킹하고 외화를 벌어오는 임무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명령이다. 리정렬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금메달을 따든 못 따든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단 말인가요? 사이버 부대 훈련소로 배치된 리정렬은 그곳에서 선배 해커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지친 얼굴로 속삭였어요. 여기 들어오면 끝이야. 평생 이 건물 안에서 컴퓨터만 두들기다 죽는 거지. 탈출구는 없어. 그날 밤 리정렬은 어린 시절 숨겨둔 공책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적었던 그 꿈. 이제 그 꿈은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016년 홍콩 올림피아드. 그게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리정렬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이 마지막이다. 준비해야 해. 201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홍콩 수학 올림피아드 출국 전날 밤, 리정렬은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된장찌개, 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 동생의 밝은 웃음. 형, 이번엔 꼭 금메달 따와, 동생이 말했습니다. 리정렬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노력해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걸. 홍콩에 도착한 대표단. 이번에도 보위부 요원 2명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잠도 같은 방에서 자야 했고 화장실도 문 앞에서 대기했죠. 리정렬은 기회를 엿봤습니다. 대회 둘째 날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 20분. 요원 한 명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 리정렬은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요원이 문 앞에서 기다렸죠. 화장실 창문은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리정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하지만 실패하면. 가족들은. 리정렬은 떨리는 손으로 미리 적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국 영사관 전화번호. 인터넷에서 몰래 찾아 외웠던 그 번호.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홍콩 총영사관입니다. 생애 처음 들어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리정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수학 대표단입니다. 도와주세요. 탈북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사관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지금 바로 차를 보내겠습니다. 뿐만 버티세요. 대한민국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정렬은 전화박스 밖으로 나와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정렬, 어디 있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한국어가 들렸어요. 빨리 타세요. 리정렬은 뛰어올랐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요원이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죠. 차 안에서 영사관 직원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리정렬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죠. 영사관에 도착한 리정렬은 보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보호 프로토콜은 체계적이었어요. 신원 확인, 건강검진, 안전 확보.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사흘 후 리정렬은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린 시절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 남쪽 하늘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리정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로웠으며 모든 게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통일부 하나원에 입소한 리정렬은 새로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민주주의 교육, 자본주의 경제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정우.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받아든 이정우는 울컥했습니다. 리정렬은 북한이 준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정우는 자신이 선택한 나라가 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정우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마트였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고?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과자는 수백 종류. 선택의 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했죠.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자유였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서서 라면 코너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죠. 두 번째 충격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열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구글에 북한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 북한의 진실, 인권 문제, 탈북자 증언들. 이정우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내가 알던 건 전부 거짓이었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고 진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공유되는구나. 세 번째 충격은 전기였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전이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반짝였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빠른 말투, 복잡한 지하철, 스마트폰 사용법. 모든 게 낯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이정우를 괴롭혔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처벌받진 않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쫓아오는 꿈,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 이정우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마음을 치유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대치동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한국 교육 과정도 잘 모르고. 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겪은 역경, 수학에 대한 열정, 그게 바로 최고의 자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입니다. 며칠 고민 끝에 이정우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게 내가 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일지도 몰라. 첫 수업날 이정우는 떨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2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밝은 눈빛, 깨끗한 교복, 최신 교재. 북한의 어두운 교실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북한에선 수학을 어떻게 배웠어요? 이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거기선 선택권이 없었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야 했죠. 틀리면 체벌을 받았고 성적이 나쁘면 처벌받았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수학을 좋아해서 여기 온 거죠. 부모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온 거죠. 이게 바로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은 아직 모를 거예요.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이 싫어서 여기 억지로 왔어요. 엄마가 보내서. 이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조차 자유예요. 싫다고 말할 수 있고 나중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해요. 그날 수업은 이정우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이야기, 올림피아드 이야기, 탈북 이야기.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배부른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이정우는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깨달았으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우의 수업은 대치동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단순히 문제 푸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의 본질과 배움의 의미를 전달하는 선생님이라고. 어느 날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정우는 뜨거운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구나.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고 2년 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그 학생은 이정우에게 달려와 포옹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수학의 아름다움, 자유의 소중함,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정우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꿈을 이뤄줬구나. 그날 밤 이정우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숨겨뒀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젠 일기장이 아니라 추억이 된 공책이죠. 거기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정우는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뤄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꿈도 돕고 있다. 2025년 현재 이정우는 대치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학 강사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말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이 나라는 기회의 땅입니다. 노력하면 보상받는 곳이에요. 탈북 청소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며 이정우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어느 토요일 저녁 이정우는 학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강남의 불빛, 한강의 야경, 남산타워의 빛.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이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북한에선 나는 숫자였어요. 성적, 순위, 국가의 도구. 하지만 여기선 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게 자유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소년이 은메달과 함께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나라. 그리고 그 소년에게 새로운 이름과 꿈과 미래를 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사람을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탈북한 후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찾아간 그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가입과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회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